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깊은 산자락 아래 바람이 쉬어간다는 고즈넉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의 이름은 솔바람이라 불렸는데 뒤뜰에는 수백 년은 좋게 묵었을 늙은 소나무가 늠름하게 서 있었고 앞마당에는 맑은 우물이 있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목을 축이고 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하지 않고 마을과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어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미치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었으나 유독 비가 오는 날이면 사방에 자욱한 안개가 끼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습니다. 주인장 덕임은 이곳에서 홀로 주막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성품은 마치 잘 빚은 흙처럼 부드럽고 단단하여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덕임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사너리를 감싸기 시작하면 부지런히 주막 안팎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낡았지만 윤이 반질반질. 나는 마루를 닫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일은 그녀에게 있어 일종의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밤, 하늘이 낮게 내려앉더니 이내 차가운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점점 굵어지더니 금세 온 세상을 적실 듯한 기세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런 밤에는 산짐승도 굴을 찾아 몸을 숨기고 바람조차 숨을 죽이는 법이라 덕임은 오늘 밤에는 더 이상 손님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찌감치 문을 닫을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주막의 낡은 문풍지를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덕임은 부엌 한편에 앉아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설마 이 깊은 밤, 그것도 이렇게 파천비가 내리는 날에 누가 찾아오랴 싶었지만 소리는 분명히 주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땅을 밟는 질척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살인문이 삐그덕 열리는 소리가 났고 덕임은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가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삿갓을 깊게 눌러쓴 한 사내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나그네는 온몸이 비에 젖어 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지만 서 있는 자태만은 흐트러짐 없이 꼿꼿하여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을 보아하니 남루한 보찜 장수는 아니요. 그렇다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네도 아닌 그저 정갈한 무명 도포를 걸친 선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덕임은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배 늦은 날씨에 먼 길을 걸어왔을 이에 대한 측은지심이 먼저 앞서 서둘러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비가 이리도 많이 오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방이 따뜻하니 일단 들어와서 몸부터 녹이시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따뜻함이 배어 있어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나그네는 덕임의 말에 별다른 대꾸 없이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젖은 삿갓과 도포를 벗어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절도가 있어 덕임은 그가 예사 사람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궁이에서 올라온 온기가 가득했고 노란 호롱불이 일렁이며 나그네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서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 덕임은 그 고요함을 깨트리지 않으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국밥 한 그릇 말아드릴까요? 아니면 따뜻한 술 한 잔 내오리까? 나그네는 그제야 눈을 뜨고 덕임을 바라보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답했습니다.
술 한 병과 국밥 한 그릇이면 좋카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으나 깊은 울림이 있어 덕임의 가슴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덕임은 서둘러 부엌으로 돌아가 뚝배기에 맑은 국물을 담고 밥을 말아 따끈하게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잘 익은 김치를 꺼내 썰고 며칠 전 담가둔 닭줄을 호리병에 담으면서 그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내와 단둘이 있는 밤이었지만 무섭거나 불안하기보다는 오히려 든든하고 포근한 기분이 드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국밥 냄새가 피어올라 눅눅한 비냄새를 밀어냈습니다. 덕임이 소반에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내어 가자 나그네는 다시 한번 목례를 하고는 수절을 들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는 모습조차 소란스럽지 않았는데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씹어 삼키며 천천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덕임은 방문턱에 걸터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가끔씩 나그네의 찻잔이 비면 조용히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나그네가 술잔을 기울이는 소리만이 공명하며 묘한 정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정적은 어색하거나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한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덕임은 문득 이 나그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나그네가 주막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초승달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을 때도 그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에도 어김없이 그가 찾아와 묵묵히 자리를 지키다 갔습니다. 덕임은 이제 비가 오는 밤이면 은연중에 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세상이 고립되고 주막도 적막강산이 되지만 그가 찾아옴으로써 그 고립은 아늑한 은신처로 변모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차분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식사를 마친 후에도 바로 일어서지 않고 갯마루를 향해 열린 문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주막의 희미한 불빛을 받아 은색 실타래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덕임은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생각에 잠겨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의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빗소리를 혼자 다 듣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덕임은 그가 비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비를 만나러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며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슬그머니 그의 곁에 밀어놓았습니다. 비가 참으로 구슬프게도 내립니다. 덕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시선을 빗줄기에서 거두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는 하늘이 땅을 씻어주는 것이니 구슬프다기보다는 정갈하다 해야겠지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덕임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비가 오면 손님이 없어 공치는 날이라 여겨 한숨만 쉬었던 덕임에게 그의 말은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숭늉 그릇의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방 안은 나그네의 낮은 목소리 덕분에 더욱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때리던 요란한 소리가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바뀌자 나그네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덕임에게 음식값을 치렀는데 그가 내놓은 엽전은 언제나 흙이나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것들이었습니다.
덕임은 돈을 받으며 아쉬운 마음이 들어 말했습니다. 아직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쉬었다 가시지요. 밤길이 어두워 위험합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부드럽게 손을 저으며 거절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니요. 비가 잦아들었으니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소. 잘 먹고 갑니다. 나그네는 다시 삿갓을 쓰고 보찜을 맨 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덕임은 등불을 들고 마루 끝까지 나가 그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망설임이 없었고 젖은 땅을 밟는 소리조차 리듬감 있게 들렸습니다. 덕임은 그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어둠의 일부가 될 때까지 등불을 높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그가 남기고 간 온기가 난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비는 이제 보슬비가 되어 대지를 부드럽게 적시고 있었고 덕임은 그 빗소리가 전보다 훨씬 다정하게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덕임은 방으로 돌아와 그가 머물렀던 자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빈 그릇과 술병을 치우고 상을 행주로 닦아내면서 그녀는 다음 비 오는 날을 기약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묻지 못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이름도 사연도 모르는 채 그저 비 오는 밤에 손님과 주인으로 만나는 이 인연이 더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덕임은 그가 앉았던 자리에 손을 대어 보았는데 아직도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그가 마을 사람이 아니라 산신령이거나 혹은 옛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가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지만 그러기엔 그가 먹은 국밥 그릇이 너무나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덕임은 부엌으로 그릇을 나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오시면 그때는 파전을 한 장 부쳐 드려야겠다. 비 오는 날엔 기름 냄새가 제격이니까. 그녀는 벌써부터 다음 비 소식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둡고 빗소리는 자장가처럼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덕임은 하루의 고단함을 잊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작은 주막은 비바람 속에서도 촛불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릴 기세였지만 덕임은 더 이상 그 비가 춥거나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주막의 호롱불도 하나둘 꺼져갔지만 덕임의 방불빛만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서도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다녀간 나그네의 낮은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비는 하늘이 땅을 씻어주는 것이다. 그 말을 되뇌며 덕임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비가 그친 맑은 날 마루에 앉아 나그네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꿈을 꿀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비 오는 밤 산골 마을의 작은 주막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두 사람만의 은밀하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떠오르면 세상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마련이지만 사람 사는 마을에는 때때로 날씨와 상관없이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우기도 하는 법입니다. 솔바람 주막이 자리한 산골 마을 아래에는 닷새마다 열리는 장터가 있었는데 이곳은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곡식과 포목을 사고 파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가던 어느 장날 장터 한복판에는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걷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마을의 유지인 최부자였습니다. 그는 논밭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으나 채워지지 않는 욕심 주머니를 하나 차고 태어난 듯 재물에 대한 탐욕이 끝이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덕임이 지키고 있는 솔바람 주막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양에서 온 유명한 직관이 마을을 지나다가 솔바람 주막터를 보고는 저곳은 금계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인 금계포란형의 명당이니 저 자리에 집을 짓고 살면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라고 지나가듯 한마디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최 부자는 당장 덕임에게 달려가 주막을 팔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덕임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터전이자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지켜온 소중한 집을 절대 팔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최 부자는 그때부터 앙심을 품고 덕임을 주막에서 내쫓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입이란 참으로 무서워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더니 최 부자가 퍼뜨린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자네 그거 들었나? 비 오는 밤마다 솔바람 주막에 귀신이 나타난다더군. 장터 국밥집에 모여 앉은 장사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지. 삿갓을 쓴 남자 귀신인데 비에 젖은 채 나타나서 술을 마시고는 사라진다는 구먼. 그 주막터가 기가 새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모이는 게야.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이런 흉흉한 소문을 장터 곳곳에 심어놓았고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사리부터 점점 더 기괴하고 무서운 이야기로 변해갔습니다. 본래 덕임의 주막은 음식 솜씨가 좋고 인심이 후하여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으나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날이 조금이라도 흐리거나 비가 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사람들은 재수움 붙는다며 주막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임은 영문도 모른 채 텅 빈 주막을 지키며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경기가 좋지 않아 그런가 싶었지만 장을 보러 나갔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사태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가슴을 쳤지만 힘없는 과부의 몸으로 돈 많고 세도 높은 최 부자의 맞석이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의 어른이자 덕임이 친아버지처럼 따르는 박노인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에도 덕임의 성실함을 아껴주던 분으로 흉흉한 소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덕임이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가 맞이하자 박노인은 마루에 걸터 앉으며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덕임아,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지 내 다 안다. 박노인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덕임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행주로 눈가를 훔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지만 입을 떼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깊게 들이마신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길게 내뿜으며 주막 마당의 늙은 소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덕임을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해를 가려도 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실은 해와 같아서 언젠가는 구름을 뚫고 나오기 마련이니 너무 심려치 말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거라. 박노인의 그 한마디는 덕임의 요동치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덕임은 박노인에게 따뜻한 식혜 한 사발을 대접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곳은 내 집이고 내가 지켜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단단한 뿌리처럼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하늘이 잔뜩 찌푸리더니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갔고 주막으로 향하는 길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덕임은 빗소리를 들으며 부침개를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비 오는 날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빗물 냄새와 섞여 퍼져나가자 덕임은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말처럼 정말 그 나그네님이 귀신이라도 되는 걸까 아니야. 그분의 눈빛은 그렇게 차갑지 않았어. 덕임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불안한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빗줄기가 굵어질 무렵 기다리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벅두벅. 진흙탕을 밟는 소리였지만 규칙적이고 침착한 그 소리는 분명 그 나그네의 것이었습니다. 덕임은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삿갓을 눌러쓰고 무명 도포 자락을 빗물에 적신 나그네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 퍼진 괴상한 소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변함없이 태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덕임은 안도감과 반가움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진심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젖은 삿갓을 벗어놓으며 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덕임의 얼굴에 드리운 근심의 그림자를 단번에 알아채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와 묵묵히 자리를 잡고 앉을 뿐이었습니다. 덕임은 갓 구워낸 따끈한 파전과 맑은 술을 내어갔습니다. 오늘은 날이 차니 따뜻한 전을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몸을 녹이시지요. 나그네는 덕임이 내어준 파전을 보며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고맙소. 빗소리를 안주 삼아 먹기에 이보다 좋은 것은 없겠구려. 나그네가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덕임은 부엌 문턱에 앉아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귀신이라 부르며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가 불쾌해하여 다시는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그가 험한 일을 당할까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가 왈패들을 풀어 주막을 감시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기에 덕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술을 마시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입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을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그네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마당의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오늘은 유난히 거칠게 들리는구려. 주인장의 마음에도 바람이 부는 게요. 덕임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 자신의 표정을 보지 못했을 텐데 마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덕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주막에 귀신이 든다는. 말끝을 흐리는 덕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술잔을 채웠습니다. 귀신이라.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헛개비가 진짜 귀신보다 더 무서운 법이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덕임을 안심시키려는 듯 더욱 부드럽고 낮게 깔렸습니다. 흔들리지 마시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는 법입니다. 주인장은 저 소나무처럼 이 자리를 지키면 그만인 것을. 그의 말은 박노인의 조언과 닮아 있었지만 묘하게 더 큰 힘이 실려 있어 덕임의 불안한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주었습니다. 덕임은 그제야 마음속에 응어리진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서 받는 위로가 이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귀신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덕임을 걱정하는 그의 태도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담대함이 느껴졌습니다. 덕임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험한 꼴을 당하실까 염려됩니다.
당분간은 발길을 끊으시는 게 어떠실는지요. 그 말은 그를 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덕임과 눈을 맞췄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강직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는 것이 나그네의 숙명이요. 내 걱정은 마시오. 나는 비가 오는 한 언제든 올 것이니. 그의 단호한 대답에 덕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더없이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나그네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술병을 다 비우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덕임은 그의 젖은 삿갓을 미리 아궁이 근처에 두어 말려놓았는데 나그네는 보송보송해진 삿갓을 받아들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지만 덕임은 춥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덕임은 다짐했습니다. 어떤 뜬소문이 들려와도 누가 억지를 부려도 이 주막을 지키겠노라고. 그리고 비 오는 날 찾아오는 저 귀한 손님을 위해 언제나 따뜻한 국밥과 술을 준비해 놓겠노라고. 나그네가 떠난 뒤 덕임은 주막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최 부자의 헛된 욕심을 씻어내고 마을의 흉흉한 소문을 덮어주는 정화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솔바람 주막은 늙은 소나무가 지켜주는 요새처럼 굳건했습니다. 덕임은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날이 개면 장터에 나가 당당하게 장을 보겠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웃으며 대하겠다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덕임의 마음도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초목이 짙은 녹음으로 우거지는 여름이 찾아왔지만 솔바람 주막을 둘러싼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습하기만 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자 하늘은 며칠째 구멍이 뚫린 듯 굵은 빗줄기를 퍼부어댔고 밤이면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산골 마을을 요란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을비가 차분한 슬픔을 머금고 있다면 여름 장마는 마치 성난 짐승이 울부짖는 것과 같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임은 거센 비바람에 문풍지가 찢어질세라 덧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습기를 없애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긴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자신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오늘 밤 무언가 사단이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빗줄기가 더욱 사나워질 무렵 주막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살인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의 그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대문이 떨어져 나갈 듯 젖혀지더니 횃불을 든 사내들이 흙탕물을 튀기며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술에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최부자가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장터에서 주먹꿰나 쓴다는 왈패들이 몽둥이를 들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그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빗소리에 묻히지 않으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주막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귀신을 잡으러 왔다. 이 흉가에 숨어든 요물들을 모조리 끌어내라. 최부자의 고함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덕임이 놀라 방문을 열고 나가자 최부자는 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신은 제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왔습니다. 그는 덕임을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내가 말하지 않았나. 이 터는 음기가 강해 귀신이 꼬인다고. 내 오늘 그 귀신 놈을 잡아내고 이 집을 정화해 줄 테니 썩 물러서 있거라. 그의 말은 핑계일 뿐 실상은 주막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덕임이 제 발로 나가게 하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왈패들은 주막 부엌으로 들어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멀쩡한 탁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덕임의 귀를 찔렀고 그녀는 공포에 질리면서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최 부자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남의 영업장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다니. 관아에 고발이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덕임이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덕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관아, 이 마을에서 법은 곧 내 말이거늘. 어디서 감히 대드느냐. 이 주막은 이제 귀신 소굴이나 다름없으니 내가 헐어버리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테냐. 덕임은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왈패 하나가 위협적으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바람에 주춤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바람은 열린 문으로 들이쳐 방 안까지 젖어들었고 아늑했던 덕임의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왈패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싹 다 뒤져라. 그 귀신놈이 숨어 있을 게다. 나오지 않으면 이 집을 불태워서라도 쫓아내야지. 왈패들이 방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엎고 장롱문을 열어젖히며 난동을 부릴 때 덕임은 털썩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힘없는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이 폭우 속에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르릉.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하며 주막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열려진 대문 앞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서 있는 익숙한 삿갓의 사내였습니다. 나그네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빗물에 잠긴 진흙탕 위를 걷는데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고 흔들림 없이 꼿꼿했습니다. 왈패들이 난동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고 최 부자 또한 기이한 압박감을 느꼈는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그네는 마루 끝에 서서 삿갓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번개 불빛에 드러난 그의 눈빛은 쏟아지는 비보다 더 차갑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옷에서 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마치 맑은 날 정자에 앉아있는 선비처럼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남의 집에 신을 신고 들어오는 법도는 도대체 어느 쌍놈의 집안에서 배웠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귀신이냐. 잘 만났다. 내 오늘 너를 잡아 관아에 넘겨주마. 최 부자의 눈짓에 왈패 2명이 몽둥이를 쳐들고 나그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덕임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둔탁한 타격음 대신 탁 하는 짧고 경쾌한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덕임이 눈을 떴을 때 왈패들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나그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칼도 창도 아닌 그저 비를 피할 때 쓰는 낡은 대나무 우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달려드는 왈패의 힘을 우산 끝으로 가볍게 흘려보내 중심을 잃게 만들었을 뿐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들을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쓰러진 왈패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마루 위로 올라서서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눈앞의 사내는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나그네는 젖은 삿갓을 벗어 한쪽에 놓고는 난장판이 된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흑발 자국이 찍힌 이불, 깨진 그릇, 조각들을 보는 그의 눈에 깊은 슬픔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덕임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인장,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내 너무 늦게 왔소. 그의 따뜻한 손길에 덕임은 왈칵 눈물을 쏟아냈지만 동시에 든든한 산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최 부자는 왈패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 정체가 무엇이냐? 내 뒤에는 한양의 고관 대작들도 있단 말이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감히 그러자 나그네는 최 부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한 걸음의 위압감이 어찌나 대단한지 최 부자는 엉덩방아를 대으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는 낮고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덕을 쌓아 이웃을 돌봐야 하거늘 힘없는 여인의 터전을 빼앗으려 왈패를 동원하다니 그것이 내 놈이 말하는 양반의 도리더냐. 그의 호통은 쩌렁쩌렁하지 않았으나 뼈를 때리는 듯한 준엄함이 있어 최 부자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왈패 대장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덤벼들려 하자 나그네는 우산을 접어들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물러가라.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내 우산이 아니라 관아의 형틀이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협박이 아닌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기가 질려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 최 부자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나그네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흙발로 더러워진 마루를 자신의 소매로 쓱 닦아내고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덕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인장, 비가 몹시 차갑소. 술 한 잔 내어주실 수 있겠소. 이 난리통에 술을 청하는 그의 태도에 주막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덕임은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엉망이 된 부엌이었지만 다행히 술독은 깨지지 않고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그릇 조각들을 피해 술상을 차리며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나그네의 침묵이 만들어내는 팽팽한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나그네는 최 부자와 왈패들이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양 그들을 등지고 앉아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태연자약함은 최 부자 일당에게 그 어떤 무력보다 더 큰 공포와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감히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확신이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덕임이 내온 술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술 넘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잔을 비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어 최 부자에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인심 좋고 예의 바르기로 소문난 곳이었거늘 어쩌다 흙탕물이 튀었는고 자네 선친께서도 흉년의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식 농사는 흉작이로구먼. 최 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선친을 알고 있는 듯한 말투 그리고 마을의 내력을 꿰뚫고 있는 듯한 언사에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내 선친을 어찌 아시오? 나그네는 대답 대신 빈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지가 무엇이 중요하겠소. 다만 오늘 밤 자네가 저지른 일은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부끄러움이 되어 자네 얼굴을 덮을 것이오. 더 늦기 전에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의 말은 부드러운 권유처럼 들렸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였고 그 순간 나그네의 그림자가 벽면에 거대하게 드리워져 마치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왈패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대문 밖으로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돈 몇 푼 받자고 목숨을 걸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은 최 부자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서슬퍼런 나그네의 기세와 도망친 부하들을 보며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차마 나그네에게 덤벼들지는 못했습니다. 네, 오늘만은 물러가지만 두고 보자 내 놈이 언제까지 여기서 버티나 볼 테다. 최 부자는 비겁한 자들이 을에 남기는 뻔한 협박을 남기고는 허둥지둥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주막에는 다시 빗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덕임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마루 끝에 주저앉았고 참았던 긴장의 숨을 토해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나그네는 자리에서 일어나 덕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도포자락을 찢어 덕임에 까진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거친 줄만 알았던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이제 갔으니 안심하시오. 덕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찌 제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저는 그저 주막 주모일 뿐인데. 나그네는 덕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주인장은 그저 주모가 아니라 갈 곳 없는 이들에게 비를 피할 처마를 내어주는 귀한 분이요. 내 어찌 그런 분의 집에 흑발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만 있겠소. 비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깨진 그릇들과 넘어진 탁자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고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덕임은 이 나그네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수호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그네는 다시 자리에 앉아 남은 술을 마셨고 덕임은 그 곁에서 조용히 흩어진 집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새로운 아침을 예고하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 주막 솔바람은 비로소 이름값을 하며 거센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솔바람 주막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최부자와 왈패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는 처참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덕임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폭풍우 속에서 홀로 우뚝 서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나그네의 존재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기세는 한결 꺾여 이제는 대지를 다독이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덕임은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나그네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귀한 분을 험한 꼴을 보게 하여 송구할 따름입니다.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이 터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덕임의 인사를 가만히 받으며 젖은 소매를 털어내고는 웬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송구해야 할 것 없소. 묻힌 비가 내리면 흙탕물이 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나 비가 그치면 그 흙탕물도 결국 맑은 물이 되어 흘러가는 법이지요. 그의 말은 난장판이 된 주막을 위로하는 것이기도 했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덕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멀리 마을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불빛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비를 뚫고 주막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두에는 지팡이를 짚은 박노인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마을 장정들과 안악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덕임아, 괜찮으냐? 웬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구나. 박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은 밤 최 부자가 왈패들을 이끌고 주막으로 향했다는 소문을 뒤늦게 전해 듣고는 혹시나 덕임에게 무슨 변고가 생길까 싶어 부랴부랴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대문과 널브러진 집기들을 보고 혀를 찼지만 덕임이 무사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맨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는 낯선 사내 나그네를 발견하고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비 오는 날의 귀신이 바로 저 사람인가 싶어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은 나그네의 범상치 않은 기운을 단번에 알아채고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 험한 밤에 우리 마을의 귀한 주막을 지켜주신 분이시군요. 노인네가 눈이 어두워 진작 알아보지 못하고 괴상한 소문이 도는 것을 막지 못해 부끄럽습니다. 박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림을 멈추고 나그네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의 헛소문에 속아 주막을 멀리했던 미안함과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덕임을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로 답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을의 인심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았으니 되었습니다. 오해는 풀리기 마련이고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니 너무 자책 마시지요.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어지러진 주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은 넘어진 탁자를 바로 세우고 부서진 문짝을 고쳐 달았으며 안악들은 깨진 그릇 조각을 쓸어 담고 흙투성이가 된 마루를 닦아냈습니다. 비는 이제 거의 보슬비가 되어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활기찬 움직임 속의 주막은 금세 예전의 정갈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덕임은 부엌에서 따뜻한 국밥을 끓여 밤새 고생한 마을 사람들과 나그네에게 대접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는 풍경은 그 어느 잔칫날보다도 따뜻하고 풍요로웠습니다. 최 부자의 욕심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진 마을 사람들의 정징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대를 치며 아침을 알릴 무렵 비구름이 완전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씻긴 산과 들은 더욱 짙은 초록빛을 띠었고 공기는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상쾌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불어난 계곡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습니다. 나그네는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삿갓을 다시 쓰고 보찜을 매는 그의 동작에는 이제 떠날 채비를 하는 이의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덕임은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아쉬움을 느꼈지만 감히 그를 붙잡을 수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덕임은 주막 입구까지 나그네를 배웅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마당의 늙은 소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정말 가시렵니까?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으니 며칠 더 머물다 가셔도 좋으련만. 덕임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나그네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비가 그쳤으니 나그네는 또 길을 떠나야지요. 사실 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내리지 않는 비를 품고 살았습니다. 허나 이곳 솔바람 주막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주인장의 따뜻한 마음을 받으며 그 비를 모두 쏟아내고 갑니다. 나그네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품속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내 덕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혹여나 관아에서나 딴 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보여주시오. 큰 힘은 되지 못할지라도 방패막이는 되어줄 것이오. 덕임이 놀란 눈으로 서찰을 받아들자 겉봉에는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들만 쓴다는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덕임은 그가 평범한 선비가 아님을 어쩌면 사연이 있어 잠시 낙향하여 세상을 떠돌던 고위 관료였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그저 편안한 눈빛으로 덕임과 주막을 한번 휘둘러 볼 뿐이었습니다. 주인장, 부디 건강하시오. 비 오는 날이면 가끔 이곳의 국밥 맛이 그리울 것 같소. 나그네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따라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덕임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니 그가 남긴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이름도 성도 모르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지만 그는 덕임의 인생에 있어 가장 든든한 지붕이 되어주었고 가장 따뜻한 아랫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떠나고 난 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는 그날 밤의 일로 크게 망신을 당하고 나그네가 남긴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한동안 두문불출하더니 결국 주막에 대한 욕심을 거두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쌀가마니를 내놓는 등 잃어버린 인심을 되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솔바람 주막을 신선히 다녀간 집이라 부르며 더욱 아껴주었고 장날이면 주막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덕임은 바쁜 와중에도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고 주막은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온기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다시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산자락에는 붉은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잠자리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하늘이 낮게 내려앉더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가 처음 찾아왔던 날과 비슷한 날씨였습니다. 덕임은 마루에 나와 앉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는 타닥타닥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 오는 날의 적막함이 쓸쓸하게 느껴졌겠지만 이제 덕임에게 비 오는 날은 그리움과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덕임은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파전을 부치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그가 다시 올지 안 올지 기약은 없었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을에 그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는 것이 덕임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비는 하늘이 땅을 씻어주는 것이다. 그가 남긴 말을 되뇌며 덕임은 술잔에 맑은 술을 따랐습니다. 술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덕임은 빈잔을 마주하고 앉아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나그네님, 어디 계시든 부디 빗소리처럼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늘 따뜻하게 데워놓고 있으니까요. 마당에 늙은 소나무가 빗방울을 머금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쏴 하는 소리를 내자 마치 그가 잘 지내고 있소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덕임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오직 평화로운 고요만이 주막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의 주막은 더 이상 무섭거나 외로운 곳이 아닌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과 지난날의 따뜻한 기억이 공존하는 아늑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빗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임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규칙적이고 부드럽게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눈을 감자 빗속을 뚫고 걸어오던 삿갓쓴 나그네의 모습이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온기는 영원히 이 주막에 그리고 덕임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비가 그치면 마당의 풀들은 더욱 푸르게 자라나 있을 것이고 세상은 더욱 깨끗해져 있을 것입니다. 덕임은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비 오는 날 밤마다 찾아오던 나그네와 주막 주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는 날이면 솔바람 주막에는 파전 굽는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보이지 않는 손님을 위한 술잔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혹시 압니까? 비 오는 날 밤 우연히 길을 잃고 그 주막에 들르게 된다면 마음씨 고운 주인이 내어주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돌아올 수 있을지 말입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내리고 이야기는 빗물 따라 흘러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에필로그. 세월이 흘러 빗소리에 스며든 전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사람의 인연 또한 계절처럼 오고 가는 법입니다. 덕임과 나그네의 이야기가 있었던 그해 여름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솔바람 주막에는 다시 여러 번의 가을이 찾아오고 또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던 그날의 무용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살이 붙고 다듬어져 어느새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비가 오는 밤이면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당기고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 선비님은 도깨비였을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신령님이었을까? 그러면 할머니들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글쎄다. 중요한 건 그분이 빗줄기를 타고 와서 우리 마을의 고약한 욕심을 씻어내고 갔다는 게지. 덕임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주막을 지켰습니다.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허리가 조금씩 굽어갈 때까지. 그녀는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파전을 부치고 술상을 차려두었습니다. 비록 그 나그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덕임은 기다림 자체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 기다림은 외로움이 아니라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따뜻한 기적을 품고 사는 설렘이었습니다. 덕임의 주막은 나그네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사람, 지나가는 모든 길손에게 열려있는 쉼터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국밥 한 그릇에서 고향의 맛과 어머니의 품을 느끼곤 했습니다. 최 부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자식들이 가산을 탕진하여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도 덕임은 그저 묵묵히 그들을 위해 술 한 잔을 올려주며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비에 씻겨 내려간 그녀의 마음은 맑게 갠 하늘처럼 투명했습니다. 어느 해 늦은 봄 보슬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 덕임은 평소처럼 툇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다가 깊은 잠에 빠져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평온하여 마치 좋은 꿈을 꾸는 듯했고 곁에는 막 데워낸 술 한 병과 정갈한 술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임이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나그네를 꿈속에서 만나 함께 먼 길을 떠났으리라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하기보다는 그녀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기리며 주막 뒤편 양지 바른 곳에 그녀를 묻어주었고 그 옆에는
그녀가 평생 아끼던 늙은 소나무가 든든하게 서서 그늘을 드리워 주었습니다. 덕임이 떠난 후에도 솔바람 주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그곳을 마을 회관처럼 가꾸었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묘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 어디선가 은은한 파전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고 텅 빈 주막의 마루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무서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덕임네 주막에 귀한 손님이 오셨나 보네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합니다. 빗소리는 마을을 감싸 안는 포근한 장막이 되어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고 깊은 잠으로 인도하는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창밖을 한번 보세요. 혹시 비가 내리고 있나요? 아니면 고요한 밤 공기만이 감돌고 있나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덕임의 주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지붕과 따뜻한 아랫목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은 저 빗물처럼 결국 흘러가고 맑게 갠 아침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덕임이 끓여주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셨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비 오는 날 밤마다 주막을 찾아오던 나그네와 그를 맞이하던 주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부디 안온하고 깊은 잠 주무시기를